오늘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에 대한 문서와 주로 ISO IEC 29119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ISO IEC 29119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국제 표준이며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된 표준으로는 ISO IEC 91126, ISO IEC 25010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관련된 용어는 에러, 디펙트, 폴트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폭포수 모형의 테스팅을 강조한 것이 V 모델이며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VMV, 즉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이라고 해서 검증과 확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스팅은 단계에 따라서 유닛 테스팅,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 액셉턴스 테스팅이 있으며 기존의 소스 코드 수정 시에 관련된 코드들을 다시 테스트하는 리그레이션 테스팅이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에는 스페시피케이션 기반 테크닉, 즉 명세 기반 기술과 구조 기반 기술, 그 외에도 경험 기반 기술들이 있습니다. 명세 기반 기술은 블랙박스 테스팅으로 불리며 이퀴벌런스 파티셔닝, 바운더리 밸류 애널리시스 등이 있습니다. 구조 기반 기술은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테스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적 테스팅에서는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여 테스트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에 따라서, 검증 기준에 따라서 어느 만큼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며 이에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브랜치 디시전 커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테스팅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나 국제표준 등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숨어있는 결함을 찾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일련의 행위와 절차로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결함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한 후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팅에 드는 비용을 비율로 보면 6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스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 전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비교하여 지금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 개발이 되며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그 복잡성을 제대로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팅이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정 기준에 따르면은
개발 영역에서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이 다른 고객 요구사항 관리라든지 분석, 설계, 구현이 영향을 받게 되며 나머지 프로젝트 관리 영역의 프로젝트 계획 통제, 또한 품질 보정, 형상 관리, 측정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품질 인정 심사를 가게 되면은 각 영역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파악을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서 제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ISTQB Certification Pass 그림이 되겠습니다. ISTQB라는 것은 Internationa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 Board의 약자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국제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레벨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부터 애자일 테스트라든지 모델 기반 테스팅 이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레벨이며 어드밴스드 레벨과 엑스퍼트 레벨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테스팅 관련된 역량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팅의 목적은 결함 발견입니다. 품질 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판단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결함 예방을 통하여 QA 품질 보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테스팅을 크게 동적 테스팅과 정적 테스팅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의 실행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칭하지 않으면 동적 테스팅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버그는 디펙트, 결함에 대한 소거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디버깅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있는 결함을 제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스테이크는 우리말로는 실수로서 주로 사람과 관련된 오류를 의미합니다. 에러, 오류는 개발자가 개발 과정에서 유발한 실수를 의미하며 이러한 미스테이크 또는 에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디펙트,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함들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실행 시에 기대했던 것들과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폴트, 결점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폴트는 디펙트, 버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디펙트가 결함이 소프트웨어 실행 시에 발생하는 장애 또는 고장을 failure, 장애, 고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러 미스테이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 또는 코드상에 디펙트, 결함이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결함들이 실행 시에 장애로 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인시던트는 사건이라고 하며 테스팅을 할 때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가 불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한번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슈는 문제점이라고 번역하며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아직까지 결함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이슈 트래커는 지라, 레드마인, 만티스, 버그질라 등이 있습니다. 테스팅을 할 때
기본적인 7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테스팅 시 결함이 발견되면 마치 자신의 그 치부가 드러난 것처럼 보여주기 싫어하고 자신의 그 인격과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테스팅 시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테스팅 시에 완벽한 테스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출시된 후 결함들이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함들을 실제 그 온라인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요즘의 소프트웨어들은 결함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에 테스팅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테스팅은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개발 초기에 테스팅을 위한 준비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해서 테스트 케이스 설계 등 활동들이 그 요구사항, 그 도출 분석 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테스팅 시에 결함들은 발생한 곳 주변에 있게 됩니다. 이를 그 결함 집중 디펙트 클러스팅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그 결함들이 생기게 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결함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살충제 패러독스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테스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결함이 발견되는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테스팅이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테스팅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결함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회피하여 코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테스트 케이스 스위트를 일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테스팅은 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들이는 노력들이 다르게 됩니다. 원전 또는 비행기, 인공위성과 같은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와 일반적으로 그 사용되는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간에는 테스팅의 정도라든지 관련된 그 품질 비용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많게 됨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테스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bsence of error fallacy라고 해서 테스팅을 충분히 하여 결함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오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결함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V모델은 폭포수 모형의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 단계들을 접목한 것이 되겠습니다. Verification은 이전 단계의 산출물에 미루어 봐서 현재 단계에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Verification 검증이라고 하며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대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밸리데이션 확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있어서 유닛 테스팅과 인티그레이션 테스팅은
자동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진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애자일 방법론에서 Continuous Integration, 즉 지속적인 통합 에서 많이 그 테스트 그 빌더부터 소스 코드 커밋에서부터 빌드 테스팅까지 자동화해서 진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전 단계의 산출물에 을 기준으로 해서 현 단계의 산출물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이전 단계의 산출물이 틀렸다면은 그 틀린 것에 맞춰서 다음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뭐 분석 설계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미추어서 어떤 단계에서 잘못 일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확인, 밸리데이션에서 잘못되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erification은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validation은 Are we building the right system? 고객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단위 테스팅은 각각의 모듈 또는 컴포넌트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모듈 테스팅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부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테스트를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 설계는 구조 기반 기법, 즉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문 테스팅, 스테이트먼트 테스팅 또는 브랜치 테스팅, 컨디션 테스팅과 같은 테스팅 기법을 쓰게 되며 명세 기반 기법의 동동분할, 경계값 분석 등을 테스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단위 테스팅의 종료 조건은 계획된 테스트 커버리지를 달성한다든지 단위 테스트 케이스 수와 수행 결과를 리뷰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테스팅은 반복적으로 실행할수록 좋으며 프로젝트 개발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므로 J유닛, C유닛과 같은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자동화하여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위한 소스, 즉 인풋으로 사용되는 것을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단위 테스팅의 테스트 베이시스는 컴포넌트 리퀘어먼트와 디테일드 디자인 코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베이시스를 통하여 테스팅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테스트를 해야 될 요소 또는 시스템을 테스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모듈 등이 주요한 단위 테스팅의 테스트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통합 테스팅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인터페이스 및 연동 기능을 구조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통합 테스팅의 접근법으로는 모든 모듈을 동시에 통합하는 빅뱅 방식, 가장 하부 모듈부터 통합하면서 하게 되는 바텀업 방식이 있으며 바텀업 방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미 구현된 하부 모듈들을 묶어줄 수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탑다운 방식은 가장 상부의 모듈부터 통합하는 것으로 하부 모듈이 구현이 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하부 모듈들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테스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런 테스트 스텝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상부 모듈부터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에 결함 격리가 쉽지만 수정이 어려운 큰 문제를 하부에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소프트웨어 그 개발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장단점들을 고려하여 백본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리스크가 높은 모듈로 초기 백본을 형성하고 필요시에 테스트 드라이버 스톱을 사용하여 높은 리스크 순서로 통합 하여 그 결함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을 리스크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ISO 29119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기반 테스팅,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합 테스팅 접근법을 선택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 리스크, 모듈 간의 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테스팅의 테스트 베이시스로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디자인, 아키텍처, 워크플로우, 유스케이스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테스트 오브젝트는 서브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인터페이스 등이 있겠습니다. 시스템 테스팅은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위 통합 테스팅이 완료되어 기능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며 시스템 테스팅의 테스트 베이시스로는 요구사항 명세서, 리스크 분석 결과, 비즈니스 절차, 유스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테스팅에서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테스팅하게 됩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은 명세 기반 기법 또는 구조 기반 기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으며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은 성능 테스팅, 사용성 테스팅, 신뢰성 테스팅과 같이 ISO, IEC 9126 또는 그 25010 표준에 있는 품질 척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스템 테스팅의 테스트 베이시스로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SRS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트 오브젝트로는 시스템, 구현이 된 시스템 또는 사용자 또는 오퍼레이션 매뉴얼 등이 테스트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매뉴얼과 같이 사용 방법들이 적힌 문서들도 테스팅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스 케이스 테스팅 또는 시나리오 베이스드 테스팅들을 통해서 시스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인수 테스팅은 관점에 따라서 유저 액셉턴스 테스팅, 오퍼레이셔널 액셉턴스 테스팅, 컨택트 앤 레귤레이션 액셉턴스 테스팅 등이 있으며 알파, 베타 테스팅들이 인수 테스팅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수 테스팅의 테스트 베이시스로는 유저 리퀘어먼트, 시스템 리퀘어먼트 등이 있으며 테스트 오브젝트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지 사용자 프로세스, 폼, 리포트, 보고서 등이 있겠습니다. 테스트 설계 기법에 따른 분류는 크게 명세 기반 기법, 구조 기반 기법, 경험 기반 기법으로 나누게 되며 명세 기반 기법은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도 합니다. 테스트 대상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모델, 즉 명세를, 스펙을 사용하여 테스팅하는 것으로 모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구조 기반 기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드나 설계 등 구조를 보여주는 정보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체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험 기반 기법 Experience Based Technique은 테스터, 개발자, 사용자 등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초보 개발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 선배 개발자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거 해봐 이런 경험에 기반한 것들을 활용하여 테스팅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명세 기반 기법이나 구조 기반 기법에 비하여 비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동안 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들을
집어서 테스팅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세 기반 기법은 다시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조합 테스팅, 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시나리오 테스팅, 유스 케이스 테스팅 등으로 ISO 29119 국제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부 수준의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에서는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조합 테스팅이라든지 시나리오 테스팅, 유스 케이스 테스팅이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유스 케이스들은 이 테스팅 단계에서 유스 케이스 테스팅을 통하여 테스트 케이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유스 케이스가 테스트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초기에 유스 케이스를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기반 기법은 화이트박스 기법이라고도 하며 소프트웨어의 코드나 설계 등 구조를 표현하는 정보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기반 기법에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커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수준과 소프트웨어 구조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포넌트 수준에서는 문장이라든지 디시전, 브랜치와 같은 코드 구조들이 테스트를 하는 단위가 되겠지만 통합 수준에서는 모듈과 모듈 사이 호출 구조를 나타내는 콜트리 같은 것이 테스트 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수준에서는 메뉴 구조라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조, 웹페이지 구조 등이 테스트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커버리지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테스트 스위트에 의해 테스트된 정도를 나타내며 테스팅의 충분함, thoroughness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 커버리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시하는 커버리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주로 구조기반 기법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커버리지가 측정이 되며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결정 조건 CDC라고 합니다. CDC 커버리지, MCDC, 다중 조건 커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구사항 커버리지라든지 기능 커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STA 강의 자료에 나온 것을 캡처한 것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프로그램 내에 있는 모든 구문을 최소 한 번 이상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시전 커버리지라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 있는 모든 결정 포인트, 분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결과, 참거짓을 최소 한 번 이상 테스트하는 것을 디시전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브랜치 커버리지는 결론 실제 정의는 디시전 커버리지와 다르지만은 하나의 그 입력의 그 포인트와 하나의 출력 포인트 원 엔트리 원 엑시트를 가지는 모듈 구조에서는 디시전 커버리지와 브랜치 커버리지가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컨디션 커버리지는 if문 내에 예를 들어서 A and B라고 하면 A의 true와 false, B의 true와 false를 모두 테스트하는 것을 조건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결정 커버리지는 조건문 and, 예를 들어서 A and B의 전체 결과에 대한 true, false만을 다루면 되는 것에 반해서 조건 커버리지는 A and B에서 A의 true와 false, B의 true와 false를 전부 테스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조건 결정 커버리지, MCDC,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정적 테스팅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많은 결함을 발견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분야의 미제라 C와 같은 코딩 표준이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도에 발간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그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은 Common Weakness Enumeration이라고 해서 CWE, 마이트 그룹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공통 보안 약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5개 정도가 이 CWE 리스트로 있으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췌하여 웹 환경에서 보안 이슈를 다루고 있는 OWAS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WASP 탑 10이라고 해서 10대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들을 매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테스팅 기법은 Informal Review, Walkthrough, Technical Review, Inspection, Static Analysis로 나눌 수 있습니다. Informal Review, 비공식 검토라는 것은 페어 프로그래밍 또는 설계와 코드를 검토하는 테크니컬 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며, 약간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낮은 비용을 투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워크스루라는 것은 검토회의라고 번역을 하며, 개발자 주도의 미팅으로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드라이런, 피어그룹 형태로 참가를 하게 되며, 워크스루의 주 목적은 학습, 코드에 대한 학습, 이해 증가, 결함 발견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리뷰는 훈련된 조정자, 즉 제3자 주도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는 것으로서 피어 리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의 주 목적은 토론, 결정, 대안평가, 결함 발견 등이 있습니다. 인스펙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적 테스팅 기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서 저자가 아닌 훈련된 조정자가 테스팅을 진행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어 examination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테크니컬 리뷰는 피어 리뷰 형태로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인스펙션은 피어 examination 검사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으며, 규칙과 체크리스트에 의해 기반된 정형화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방법과 차이점은 인스펙션은 제3자 훈련된 제3자 주도로 체크리스트에 기반해서 테스팅을 진행함을 크게 꼽을 수 있습니다. 주 목적은 결함 발견이 되겠습니다. 스태틱 애널리시스, 정적 분석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소프트웨어 모듈에 내재된 결함을 찾는 것이 목적으로 생성된 HTML, XML 출력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의 제어 흐름과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는 도구를 활용합니다. 정적 분석 도구로는 C, C++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플린트, PC 린트 같은 린트 계열의 도구와 클랭, CPP 책 등이 있습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체크스타일, 파인드벅스, PMD와 같은 오픈소스 정책 분석 도구가 있으며, 상용으로는 코드소나 등이 있습니다. QAC 등이 있습니다. 정적 분석 척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정적 분석 척도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리더, 비즈니스 스폰서 한테도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나큐브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 도구에서 지원하는 척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인스 오브 코드는 빈줄을 제외한 소스 코드의 줄수를 의미하며, 듀플리케이션 중복은 소스 코드의 중복 비율을 나타냅니다. 전체 빈줄 포함한 전체 줄수에서 중복 줄수를 나타내게 되면, 컴플렉시티는 일반적으로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를 의미합니다. 이는 함수 내에 있는 조건문 if문과 그 반복문인 for while문의 개수에 더하기 1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커질수록 가독성이 떨어져서 테스팅도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컴플렉시티 척도를 제한한 맥케이브는 대략적으로 15 이하의 컴플렉스를 가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 레이쇼는 퍼블릭 함수에 대한 주석 처리 비율이 되겠습니다. 퍼블릭 함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100% 이 다큐멘테이션을 해줘야만 다른 개발자가 사용 시에 가독성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코멘트 레이쇼는 에러시 대비 주석의 줄수 비율을 의미하며 스케일 레이팅, 테크니컬 댓은 재밌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Software Quality Assessment Based on Lifecycle Expectation의 약자가 되겠으며 이러한 스케일 메소드는 디자인 대 또는 테크니컬 댓을 관리하는데 계산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테크니컬 댓은 잘못된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또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위는 day 또는 hour를 쓰게 되며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설계를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